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예, 오늘은 우리은행 2번 문항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 편입니다. 네, 작전명 하수는 2번 문항에서 회사 홈페이지에서 연역을 보고 그대로 적고, 고수는 우리은행이 정말 정말 잘해왔던 부분을 뭐 해서 쓴다? 재정의를 해서 쓴다. 재정의란 말은 재해석입니다. 네, 이런 표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1.25나 1.5배속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제 학교 후기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가장 실질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강의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의지할 수 있는 취업 멘토링이고요. 그리고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게 합격하게 해주는 강의고요. 업계 최고의 회사에 최종 합격하게 해주는 강의고, 그리고 원하는 곳에 합격하게 해주는 강의고요. 은행에도 합격하게 해주는 강의고요. 뜬구름이 없는 강의입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네, 시작하기 전에 강의구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합격되고 안 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네, 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왜 만들었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에 긴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한미약품인가 이제 이거랑 좀 비슷한 질문의 문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작성할 때 좀 어긋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전반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상반기 때 우리은행 강의를 만들었는데, 근데 거기서 보시면 이 나머지 문항들이 있으니까 그 상반기 때 이제 우리은행 이제 준호 폴로 키워드를 찾아서 보시면 이 나머지 은행 이거 설명돼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이건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상반기 때 이걸 안 하다가 이걸 냈다는 의미는 저는 조금 유의미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상반기 때 뜬 면접을 보는데 이 친구들이 어 우리은행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서 면접 과정이나 이제 이런 추후 이제 입사하고 난 다음에도 뭔가 봤을 때 로열티나 생각보다 우리 은행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그런 게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이런 문항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항이 좀 걸러내기 문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자 다시 이거를 너무 예전에 뭐 천일은행 시절에 뭐 한성은행인가요? 뭐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쓸 때 회사 사이트에 있는 그 연역이나 모양 구글링에서 나오는 얘기를 쓰면은 무조건 탈락이라고 봅니다. 어, 대부분 뭐 사업 보고서나 이제 뭐 이런 과거, 현재, 미래를 쓸 때 그냥 검색해가지고 과거 내용 뭐 한성은행 시절부터 뭐 이렇게 해온 것들을 그냥 구구절절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거는 뭐 IT면 IT, 리스크면 리스크, 자기가 이제 지원하는 분야, 뭐 이제 일반 행원이면 행원, 이런 부분에서의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은행이 여태까지 되게 잘 해온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너가 이 지원 동기 2번 하나를 쓰더라도 뭘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우리 회사가 여태까지 뭘 해왔는지를 알고 그거에 대한 재해석을 해야 된다. 뭐 이제 가령 이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한번 그 이제 유선을 한번 컨설팅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 우리은행이 어 여태까지 이제 만약에 이제 IT를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어 이제 결제 기술이라든지 뭐 지문 인식이나 뭐 홍채 뭐 이런 게 있겠죠. 이제 그게 2000년도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뭐 위비톡인가요? 뭐 그런 어플이나 이런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고객의 편의성이나 좀 이런 거를 좀 되게 강하게 좋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엄청 뭐 블록체인이든 뭐 그 특정 결제 기술, IT 기술 이런 거를
더 정확하게 좀 기술적으로 많이 준비해온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에 대해서 분명히 2000년대부터 막 과거라 그래서 막 1970년대, 막 1950년대부터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혀 그러지 말고 어떤 특정 기술이나 기술을 잡아라. 아니면 우리은행이 만약에 2000년대 초반부터 뭔가 특정 이제 지점에 대한 영업 방식이라든지 어떤 게 도입을 해왔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에 포커스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우리은행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우리은행이 현재 그 신한은행이나 다른 국민은행이 안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찾아주고, 그게 나름대로 성과를 났었고, 뭐 기업 여신이면 기업 여신, 아니면은 이제 일반 이제 지점단에서 뭔가 다르게 해온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현재까지 진화된 부분들,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하수의 분들은 여기서 이제 자체 하수라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준비해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거는 근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지원자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그대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회사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연역을 보고 몇 가지만 이렇게만 찾아보고, 이게 과거, 현재, 미래네 하고 그냥 막 적는단 말이에요. 급하니까 그냥 진짜 현재,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써주는데, 중요한 거는 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재해석, 재정의가 중요한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잘 해왔던 부분을 내가 정말 본질을 깨끗이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나름의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거 지원 동기랑 똑같은 거예요. 앞에 2, 30%를 과거, 현재, 미래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은행이 어떤 특정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이런 어, 결제 기술이 우리은행이 여태까지 예수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이런 특정 IT 서비스가 뭐다? 고객의 편의성을 제공해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을 제공해서 이런 예수금 확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첫 도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 우리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막 사용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여러 가지 이제 뭐 결제 기술이라든지 뭐 나름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뭐 특장점이 있을 거거든요. 뭐 여신 심사를 하는데 되게 속도가 빠르다든지, 정말 내부적으로는 겉에 보여지진 않지만 신한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다른 국민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비교 사용을 해보면서 우리은행만에 가지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나는 이 장점에 대한 기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술.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기술을 알아야 된다. 자, 이거는 지금 IT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IT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기술을 알아야 된다. 그럼 결국 이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의 어플리케이션에는 좀 없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우리은행의 어플리케이션에 기술을, 그 고객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찾아내고, 작은 부분을 찾아내고, 그게 결국 결제 기능 인증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뭐가 있을 거예요? 그 결제에 대한 기술도 딱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은행이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위비톡에 들어간 결제 기술이랑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다 같을까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는 서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이 각 은행들끼리 이런 결제 기술에 대한 되게 사소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편리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고 되게 수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1초라도 결제가 더 빨리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막 초도 재가면서 측정을 해가면서, 이런 고객의 편의성을 늘리기 위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에 그 결제 하나 페이지 만드는데도 수많은 엘리트들이 고민을 해서 이 결제기능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우리은행의 애플리케이션 딴에서도 이 다른 은행들의 결제랑 다르게 정말 기술적으로 더 많은 게 더 들어가서 어, 더
고객이 편의성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다? IT로 따졌을 때는 그게 기술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가 지점의 행원을 지원한다든지 뭐 리스크 관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업 여신에 대한 거라든지 뭐 이런 직무에 대한 지원할 때는 당연히 뭘 알아야 된다?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정말 우리은행의 그 연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모두 따라하세요. 우리은행의 그냥 회사 홈페이지에 나오는 연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잘 해온 부분 정확하게 알아줘야 된다. 그 내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그 내부에서 그 직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은행이 뭘 잘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조사를 해보면 아 우리은행은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상품을 많이 잘 팔고 있어. 이런 지점단에서 타 은행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되게 잘 해오고 있어. 하지만 이런 건 좀 부족해. 근데 중요한 거는 잘 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쓸 게 아니라 그거를 재해석을 해야 된다. 결국 제가 아까 말했던 이 IT 결제 기술이 결국 고객의 페인 포인트 해결해주고 이게 고객 확보를 하게 해주고 이게 결국 예수금 확보고 이게 결국 자금 조달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IT 기술 하나가 결국 안정적인 자금 조달 확보가 되는 겁니다. 고객의 예금 접근을 많이 하게 해줘서 왜? 편리한 ID 서비스 제공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것처럼 당연히 지점단이나 이제 그 지점단이나 리스크 관리나 이제 기업 여신을 준비한 친구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은행에 대한 보다 과거에 해온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근데 뭐 과거라 그래서 뭐 1900년대부터 뭐 1950년대 뭐 2000년대 뭐 2010, 뭐 10년도 뭐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과거까지 가지 말고 그건 하순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내가 특정 지원하는 이 직무에서 그 잘해왔던 부분 지점단, IT단, 뭐 리스크 관리단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뭐 연역을 좀 봐도 돼요. 근데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그 2000년대면 2000년대에서 그 리스크 관리나 이제 기업 여신이 잘해왔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왜 잘해왔을까 고민을 해보고 그 잘해온 부분에 대한 내 직무적으로 캐치를 하고요. 그 캐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뭘 한다? 결국 재해석이나 재정의가 중요한 건데 뭐든지 재해석이나 재정의 하려면은 내가 정확하게 그 현황을 알고 있고 그거를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아침 출근 전이라 이렇게 알람이 울리네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일단 이 문항에 대해서 좀 잘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이제 긴급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설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예요. 결국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 연역을 볼 때도 내 관련된 직무에서 이런 포인트들이 있네. 근데 이게 아마 2000년도, 2005년부터 했는데 짝짝짝 이게 보니까 이런 과정이 이런 직무적이나 이런 지점단이나 기업여신단이나 리스크관리단에서 이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가 났을까? 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찾다 보면은 뭐냐? 결국에는 하나의 키워드로 재정의하는 시점이 오거든요. 이건 사실 지원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질을 깨뚫고 이 문항의 의도는 이겁니다. 너가 우리 은행에서 여태까지 정확하게 뭘 잘해왔는지 알아? 그냥 일반적인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그 연역에 나온 과거, 현재, 미래를 너는 그냥 쓰는 그냥 그저 그런 지원자니? 우리는 그런 사람을 원하진 않고 이런 문항에서 우리는 이걸로 너네들을 걸러낼 수도 있거든. 왜냐면 500자니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꼼꼼히 못 읽어보니까 그나마 너네에 대해서 너가 이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디까지 열정을 쏟아서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너네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단순히 그냥 홈페이지 나오는 뭐 예전 그 한성은행부터 뭐 천일은행 시절부터 뭐 어떻게 해왔다라는 이런 얘기는 절대 쓰지 말고, 중요한 거는 2000년대든 2010년대부터 시작해도 좋으니까 그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재해석해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직무 관련된 것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다. IT면 어떤 블록체인에 어떤 솔루션에 어떤 기술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런 잘해왔던 게 뭐다, 결국 결제 기술의 속도를 빠르게 했었다. 나는 이런 우리은행의 노력들을 알고 있고, 그런 거 바탕으로 뭘 쓴다? 나머지 그 70%, 20, 30%는 지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재정의하거나 그런 부분에 쓰고요. 나머지 70%는 자기 경험으로 나도 이걸 잘할 수 있음을 설득하면 되는 겁니다. 행원이든 일반 행원이든 기업 여신하는 부서든 리스크 관리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20, 30%를 캐치해서 뭘 한다? 재해석을 하고요. 그걸 나머지 자기 경험이나 준비해서 내 대하실의 어떤 경험이 그거를 잘할 수 있으면 대변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를 진짜 쓰지 말고, 진짜 과거를 쭉쭉 나열하지 말고요. 정말 이런 어 키워드 잡겠다고 과거 현재 대비해서 짝짝짝 쓰지 말고요. 결국 재해석을 하고, 어, 여기 보면은 키워드를 뭐 각각 한 가지씩 선정한 거라고 했는데, 결국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하나로 재정의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각각 한 가지 선정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내가 파악했던 것 중에 잘해왔던 부분들을 시점을 보면은 그런 거 써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2000년대부터 예, 이 단위별로 그냥 해온 거에 대한 것을 써주게 되면 이게 어쨌든 거의 하나의 키워드로 정의가 되거든요. 근데 본질은 그겁니다. 재해석을 해서 처음에 조립을 시작하고 이때 이런 거 2000년대 이거 하고 이때 이런 걸로 풀어서 써줍니다. 나름 이거를 이제 키워드화해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뭔가 어떤 특정 블록체인 기술을 해서, 이건 가정입니다. 어떤 결제 기술에 대한 1초를 했던 거에 대한 이게 자금 조달의 확보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결제 기술이 2000년대 다르고 2005년대 다르고 2010년대 때 다를 거거든요. 이렇게 IT 어플리케이션이 맨날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런 결제 기술에 대한 부분을 정말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그 2000년도, 2005년도, 2010년도에 해온 그런 블록체인 기술의 변천사를 써주는 겁니다. 근데 그 변천사를 뭐 여기는 뭐 도입기, 여기 성숙기, 뭐 이런 키워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나름의 이것도 좀 뭐 멋들어지는 단어로 그 한 가지씩 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재정의가 중요한 거다. 어떤 영업단에서나 일반 행원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뎁스 있게 찾아내서 재정의하는 과정을 해라. 중요하니까 지금 계속 오래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런 문항들은 여러분들 그 제 우리은행 이전의 강의를 보고 어, 제 상반기 때 했던 거 보고 찾아서 같이 봐주세요. 결국 제가 오늘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예, 뭐다 재정의랑 그리고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되는데, 그 어떤 특정 지점이면 지점에서 영업을 뭔가 잘해왔던 요소를 찾아내시고요. 파고 들어서 그게 2000년대부터 도입됐으면 그때 이후부터 내가 나름의 뭐 5년 단위든 10년 단위든 다시 그 잘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런 잘해왔던 부분을 파악을 하면서 내가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정해줄 수가 있다. 아, 이때는 어떤 시기, 이건 이런 시기, 근데 현재는 이게 완성이 됐다. 그거에 대한 완성된 거에 대한 뭐다 정의를 해서 결국 그게 자금 조달을 확보하는 요소다. 한마디 키워드 첫째 줄 도입하고요. 그 이후에 연도별로 이렇게 재정의를 해주든 서술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다 결국 짧은 부분이라도 이거 쓰다가 나머지 남은 짧은 부분이라도 자신의 경험으로 이거를 잘할 수 있다. 이 재정이 된 부분을 잘할 수 있는 경험을 그냥 써주면 되는 겁니다. 나랑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나의 경험과 연결을 시킨다.
이 2번 문항의 의도고요. 여러분들의 로열티나 정확하게 우리 은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왔어?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만 기억하세요. 제 정의를 하고 우리은행에 대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된다? 내 직무 관련된 분야만. 그 홈페이지에는 연역 그냥 쭉줄이 쓰지 말고 아이템 리스크 그냥 모든 그냥 진짜 회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쓰지 마라. 하수처럼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출근하기 전에 이 강의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도 참고해서 이 문항도 잘 쓰기를 바랍니다. 구독은 목표기업 일사입니다. 감사합니다.